최영심 배움터 채널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물리학에서 많이 다루게 될 연성진동자는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이런 형태예요. 이러한 형태의 연성진동자의 운동방정식은 역학 49단계에서 구해놨기 때문에 역학 49단계를 참조 바랍니다. 즉 말해서 좌측에 벽이 있어, 그리고 우측에 벽이 있어, 그리고 질량 M1, M2가 있어. 이 벽과 질량 M1을 연결해주는 스프링 K0가 있고, M1과 M2를 연결해주는 스프링 K1이 있고, M2와 우측 벽을 연결하는 스프링 K2가 있어. 여기서 K0, K1, K2는 전부 다 해당 스프링의 스프링 상수라고 했어. M1이 평형점으로부터 이동한 변이를 x1이라고 하고, M2가 평형점으로부터 이동한 변이를 x2라고 했을 적에 M1과 M2 운동방정식을 적고 이것을 한번 풀어보시오. 그 문제예요. 즉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겠는가 그 말이야. 그러면 먼저 운동방정식부터 적어야 되겠지요. 운동방정식의 결과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역학 49단계에서 이미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 보세요. if K0 이퀄 K2 이퀄 K라고 하자. 즉 말해서 K0 이퀄 K2가 K라고 하자 그 말이야. 이 K1은 그대로 K1으로 놔두고, 그리고 질량 M1과 M2가 서로 같은데 그 같은 것을 M으로만 적자. 그러면은 M1의 운동방정식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mx1 2 닷트, mx1 2 닷트, 그리고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은 플러스 K 플러스 K1의 x1 그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K0는 K죠. 그리고 얘를 좌측으로 넘기면은 마이너스 K1의 x2 그렇게 되어지고 이퀄 0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이 식 같은 경우는 이 조건에 의하여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을 1식, 이것을 2식 그렇게 하겠다. M1과 M2가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은 이 운동방정식을 풀어야 되죠. 이 운동방정식을 풀기 위하여 이계 제차 미방을 풀 적의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먼저 1식과 2식으로부터 이것의 해 x1을 a exponential i 오메가 t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x2를 b exponential i 오메가 t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철저히 조심하셔야 될 것. x1과 x2가 뭔가의 진동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동하는 함수들을 적어놨죠. 왜 이것이 진동하는 함수들이요? exponential i 오메가 t가 뭐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i 사인 오메가 t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사인과 코사인이라는 진동 함수다 그 말이야. 최영심 배움터에서 미방 12단계부터 미방 18단계까지 계속 공부를 하셔야 앞으로 물리학 수업을 재밌게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수업을 포함해서. 여기서 무엇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왜 질량 M1의 변이와 질량 M2 변이가 서로 같은 오메가로 움직여야 됩니까? 그 질문은 해야 돼. 즉 여기에서 보면은 X1은 X2하고 같이 짬뽕이 되어 있잖아요. 이른바 커플링 되어 있다 그래. 서로 간에 결합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요 미분방정식이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은 이 미분방정식은 변수 X1망에 의한 미분방정식이잖아요. 또한 아래 수식을 보면은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아래 수식은 변수 x2만에 의한 미분방정식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x1 미분방정식에 x2가 포함되어져 있고 x2 미분방정식에 x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x1과 x2는 서로가 커플드 되어져 있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x1과 x2 해를 정함에 있어서 서로 같은 오메가로 놔주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x1 해와 x2 해를
가정을 할 적에 이것을 오메가1이라 한다면은 이것을 오메가2라고 나가지고 더 일반성 있게 해를 가정해 준 것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반드시 같은 오메가로 해줘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말해서 방금 설명한 이러한 연성 진동계에서 좌측 M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지고 우측 M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때 좌측 M 운동 방정식의 해 x1을 a 익스포넨셜 i 오메가 1t로 놓게 되어지면은 x1의 투다트는 마이너스 오메가 1 제곱의 x1 이렇게 되어지죠. 또한 이 식의 해 x2를 b 익스포넨셜 i 오메가 2t로 놓게 되어지면 x2의 투다트는 마이너스 오메가 2의 제곱의 x2 이렇게 되어지죠. 다시 말해서 1식의 해와 2식의 해를 우리가 가정을 할 적에 오메가1과 오메가2를 따로따로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같이 놓지 않고. 이럴 적에 1'식을 1식에다 대입하고 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 x1이라는 것은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2'식 이것을 2식에다 대입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도 x1과 x2를 바로 이것들을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3식과 4식에서 우리가 어떤 해가 존재하겠는가, 그 조건을 따져 봅시다. 3식과 4식에서 보면은 익스포넨셜 i 오메가 1t와 익스포넨셜 i 오메가 2t 같은 경우는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다르다면은 서로 이것과 이것은 1차 독립이거든요. 마찬가지로 4식에서도 이것과 이것은 1차 독립입니다. 그렇다면은 3식과 4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non-trivial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어놨잖아요. 즉 말해서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다르다면은 3식과 4식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A도 제로, B도 제로,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치 않는다 그 말이야. 어떤 경우에?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다른 경우에. 그런데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만약에 같다, 그럴 적에는 A와 B가 동시에 제로가 아닐지라도 3식과 4식이 성립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서? 3식과 4식의 계수 행렬의 행렬식이 제로가 되게끔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 오메가 1과 오메가 2를 같다고 했을 적에, 그럴 적에는 non-trivial 솔루션이 존재해. 그러나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다를 적에는 3식과 4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non-trivial 솔루션은 존재치 않는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오메가와 이쪽 오메가는 반드시 같아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얘를 여기다가 넣고 얘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다시 식을 적어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1식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에다가 넣어준 2식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3식이라고 놓고 이것을 4식이라고 놓겠다.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는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양변에서 캔슬 시켜줄 수가 있죠. 즉 말해서 얘를 캔슬시킬 수 있고 얘를 캔슬시킬 수 있고 또 얘를 캔슬시킬 수 있고 또 얘를 캔슬시킬 수 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미분 방정식에서 x1과 x2를 구하려고 하잖아요. x1을 구하려면은 a하고 오메가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x2를 구하려면은 b하고 오메가를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3식과 4식에서 연립을 해가지고 A, B, 오메가를 구해야 되겠지요. 근데 3식의 우변이 제로, 4식의 우변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 수식에서 A와 B가 동시에 제로가 안 될 수 있는 방법은 계수 행렬의 행렬식이 제로가 되는 방법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은
A와 B가 동시에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은 X1도 제로, X2가 제로.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왜 없어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X1과 X2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와 B가 동시에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은 X1도 제로, X2가 제로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올바른 해라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A와 B가 트리비얼 솔루션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것의 행렬식이 제로가 되어져야 되죠. 이것의 행렬식은 이것 여기에다 적어놓고, 이것 여기에다 적어놓고, 또 이것 여기에다 적어놓고, 이것 여기에다 적어놓은 그 행렬식이 제로가 되어져야만 A와 B가 동시에 제로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행렬식은 이 두 개 곱하기 빼기 이 두 개 곱하기이기 때문에, 자, 이하고 이하고 곱한 것은 이것 제곱이 되어지고, 또 빼기 이하고 곱한 것은 마이너스 K1 제곱,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 이코르 제로. 여기서 오메가를 구할 수가 있죠. 오메가를 구하기 위하여 이 식을 인수분해 할 수가 있죠. 이것은 A제곱 빼기 B제곱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하면은 이렇게 되어진다. 이것 이코르 제로,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0 돼야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오메가는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루트 부분을 오메가2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이 제로가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오메가가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서도 루트 부분을 오메가1이라고 놓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것이 X1과 X2야. X1은 M1의 평형점으로부터의 위치고 X2는 M2 평형점으로부터의 위치죠. 고로 X1과 X2를 구하려면은 A와 오메가와 B와 오메가를 구해야 돼.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한 것은 오메가를 구했잖아요. 오메가를 구할 적에 오메가가 딱 하나만 나왔다면은 여기에다가 그대로 오메가를 대입하면 될 것인데, 오메가가 지금 몇 개가 나왔어?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해서 총 몇 개가 나왔어? 4개가 나왔잖아요. 이러한 식으로 오메가가 4개가 나왔을 적에는 X1과 X2 일반해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라는 것은 미분 방정식에서 배웠지요. 그 각각의 오메가에 대하여 이 해들을 전부 다 선형 결합시켜 준 것이죠. 우리가 X1이라는 것을 적을 거야. X1은 A 익스포넨셜 I 오메가 T인데, 오메가가 지금 현재 4개가 나왔다고 했어. 그 4개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2, 또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1 그렇게 나왔죠. 고로 X1은 플러스 오메가1에 대하여 하나 적어주고, 마이너스 오메가1에 대하여 하나 적어주고, 플러스 오메가2에 대하여 하나 적어주고, 마이너스 오메가2에 대하여 하나 적어주겠다 그 말이야. 다만 이 앞에 적어준 상수는 각각의 오메가에 대하여 따로따로 표시를 해서 적겠습니다. 즉 말해서 오메가1에 해당하는 이 상수를 A1이라고 놓을 것이고, 마이너스 오메가1에 해당하는 이 상수 A를 A의 마이너스 1이라고 놓을 것이고, 오메가2에 해당하는 이 상수 A를 A2라고 놓을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오메가2에 해당하는 이 상수 A를 A의 마이너스 2라고 놓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X1에 대한 일반해를 적어 놓은 것이야. 그 다음 X2에 대한 일반해를 적어 놓을 거야. X2에 대해서도 오메가를 우리가 구했지요. 총 4개를 구해놨단 말이야. X2 상수는 B인데 오메가1에 대한 그 상수를 X2에 대하여 B1이라고 적고, 마이너스 오메가1에 대한 X2 상수를 B의 마이너스 1이라고 적고, 오메가2에 대한 X2 상수 B를 B2라고 줄 것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오메가2에 대한 X2 상수 B를 B의 마이너스 2라고 적겠다. 이렇게 보면은 X1과 X2에서 미지의 적분 상수가 몇 개가 나와버렸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가 나왔죠. 그런데 이것은 2개의 미분 방정식이 2개가 있는 거잖아요. 2개의 미분 방정식은 2개의 미지상수가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x1에 대하여 2개, x2에 대하여 2개 해서 총 미지상수가 4개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미지상수가 총 몇 개가 나와버렸어요? 8개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나 이 8개가 전부 다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이 상수들은 무엇에 의하여 구속을 받아야 되냐면은 이 30과 40에 의하여 구속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 그래? 이 30과 40이 A와 B를 서로 묶어두는 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개나 되는 이 많은 미지의 상수들이 30과 40에 의하여 줄어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4개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 4개가 되어져야 돼? x1이 2개 미방이기 때문에 미지상수 2개, x2가 2개 미방이기 때문에 미지상수 2개, 총 4개만 나와야 돼. 4개만 나오게끔 하기 위하여 30과 40으로부터 A와 B의 관계를 축소시켜 주겠다. 이 30에다가 오메가 대신에 오메가 1을 집어넣어 줘 봅시다. 오메가 1이라는 것은 루트 n분의 k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오메가에다가 루트 n분의 k 넣고 또 이쪽 오메가에다가 루트 n분의 k를 집어넣어 놓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 하나만 따져봐도 돼요. 30 하나만. 왜 30 하나만 따져줘도 되느냐? 여기서 중요해. 30 하나만 이쪽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1을 집어넣어 줘도 된다 그 말이야. 이 40까지 다 넣어줄 필요가 없고. 왜 40까지 다 넣어줄 필요가 없어? 이미 이것과 이것에 의한 행렬식을 재료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과 40으로 이루어진 행렬의 각 행은 상수배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행이 제로이면 그 다음 행은 당연히 제로가 나오죠. 고로 오메가 이코로 오메가 1, 즉 루트 n분의 k를 30에다 집어넣어주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k1을 약분시켜버리면 a는 이코로 b가 되어지죠. 즉 말해서 오메가가 오메가 1일 적에는 a하고 b하고 같다 그 말이에요. 즉 이 개수하고 이 개수하고 오메가가 오메가 1인 경우에 대해서는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메가가 오메가 2인 경우, 즉 오메가 2는 이것이죠. 이것을 30에다 갖다 대입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K1을 상쇄시켜줘 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A는 마이너스 B가 되어지죠. 여기에서 철저히 유의할 사항. 이 오메가는 이쪽에서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2이고 이쪽에서 보면은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1인 총 4가지 경우지요. 그런데 오메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1일 때에도 이쪽 30과 40으로부터 A는 이코로 B라는 것이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대입하면은 오메가가 플러스 오메가 1이나 마이너스 오메가 1이나 다 똑같잖아요. 이쪽에가 오메가 제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1일 때 A하고 B하고 같습니다. 이거 조금 있으면 사용해 먹습니다. 그 다음 오메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2일 적에도 A는 이코로 마이너스 B 관계가 성립을 해요. 즉 말해서 좀 전까지만 해도 오메가가 플러스인 경우에만 이러한 계수 관계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들어간 오메가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계수 관계가 성립하고 마이너스 1 때에도 이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 곧바로 사용해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x1을 이렇게 구했고 x2가 이렇게 구해졌잖아요. 그런데 오메가가 오메가 1일 적에는 A하고 B하고 같다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x1이 이것이고 x2가 이것인데 x2를 다시 적어주겠습니다. 자, x2는 원래는 B1 exponential I 오메가 1t야. 그런데 오메가 1일 적에는 A하고 B하고 같다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B1 대신에 A1을 적어줘야 돼. 마찬가지로 X1은 마이너스 오메가 1에 해당하는 X2 마이너스 오메가 1에는 B의 마이너스 1이 들어가는데 이 B의 마이너스 1 대신에 A의 마이너스 1을 적어줘야 돼. 왜 그래? A하고 B하고 같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오메가는 이코로 플러스 마이너스 I 오메가 1인 경우에, 그 다음 오메가는 이코로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2인 경우에 A는 이코로 마이너스 B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X1에서 오메가가 오메가 2일 적에는 이 B2가 마이너스 A2가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왜? A가 마이너스 B이기 때문에 이 B2가 이것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것이어야 된다 그 말이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오메가가 마이너스 오메가 2인 경우에도 여기는 A의 마이너스 2이고 B의 마이너스 2인데 이 B의 마이너스 2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걸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야. 고로 X1이 이렇게 되어졌고 X2가 이렇게 되어졌죠. 고로 이제 이것은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X1과 X2는 구해냈지요. X1은 이렇게 된다고 구해냈고 X2는 이렇게 된다고 구해냈단 말이야.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것은 A1, A의 마이너스 1, A2, A의 마이너스 2 이 4개만 결정을 하면은 X1과 X2를 확실하게 결정해낼 수가 있죠. 이러한 적분 상수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을 사용해야 된다겠죠. 초기의 위치와 속도로부터 이 적분 상수들을 구해낸단 말이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A1, A-1, A2, A-2 이것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초기 조건을 어떻게 정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구하기 위하여 X1 다트, X2 다트를 구해야 되겠지요. 고로 이러한 X1에 대하여 X1 다트 이것을 시간 t로 미분을 하면은 여기 파란색으로 적어진 것처럼 되어지고, 또한 이러한 X2에 대하여 X2 다트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집니다. 초기 조건을 t는 이코로 0일 적에 질량 M1의 위치인 X1의 위치를 라지 S로 두고 질량 M2 위치인 X2 제로를 라지 T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T는 이코로 0일 적에 M1의 속도가 0, M2 속도가 0 이러한 초기 조건을 주겠습니다. 이러한 초기 조건을 이쪽 4개의 C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X1에 T 대신에 0 대입한 것이 라지 S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T 대신에 0 대입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 결과가 라지 S라고 했죠. 이것을 1'식으로 놓겠습니다. 그 다음 X2 T 대신에 0 대입한 것을 라지 T로 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한 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놨고 그 결과를 라지 T로 두고 2'식으로 뒀습니다. 그 다음 X1 다트 제로가 0이기 때문에 X1 다트에다가 T 대신에 0 대입해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제로로 두고 이것을 3'식으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 X2 다트의 제로가 제로이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T 대신에 0 대입해 가지고 제로로 두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식을 4'식으로 두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수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여기 보세요. T 이코로 0일 적에 M1의 위치가 라지 S라고 했고 M2 위치가 라지 T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초기 조건을 좀 더 간단화시키겠습니다. 만약에 라지 T하고 라지 S하고 같다고 놓고 초기 조건을 더 단순화시키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는 이코로 0일 적에 X1 제로는 라지 S, X2 제로도 라지 S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러한 조건을 사용을 해서 지금부터 이쪽 라지 T 대신에 라지 S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1'식 마이너스 2'식을 해줘서 그 결과를 보면은 A2는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를 얻게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 1'식하고 2'식을 서로 더하게 되어지면은 A1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은 라지 S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 이 3'식에서 이 4'식을 빼면은 A2는 A의 마이너스 2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A2가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하고 같음을 알았기 때문에 A2하고 A의 마이너스 2가 같다는 이 식으로부터 A2는 A 마이너스 2하고 같은데 그것이 제로가 되면 알 수가 있죠. 즉 말해서 이 식과 이 식으로부터 A2와 A 마이너스 2는 제로가 되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야. 그 다음 3'식과 4'식을 더해 보겠습니다. 이 3'식과 4'식을 더해 보면은 A1은 A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식과 이 식을 사용을 해서 A1은 2분의 라지 S, A-1은 2분의 라지 S 그렇게 됨을 알 수가 있죠. 고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답을 얻어냈습니다. 자, X1이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A2하고 A-2가 제로가 됐다고 했죠. 즉 말해서 A2와 A-2가 제로가 된다고 했고 그 다음 A1과 A-1이 2분의 S가 된다고 방금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S 익스포넨셜 I 오메가 1t 플러스 2분의 S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 오메가 1t 이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바로 S 코사인 오메가 1t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2는 여전히 이것은 제로이고 앞부분은 서로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2도 X1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X1과 X2가 어때요? S 코사인 오메가 1t, S 코사인 오메가 1t 다 똑같은 각진동수 오메가 1으로 진동을 하게 되어지죠. 달리 말해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지금 초기 조건이 M1이 S만큼 이동해 있고 M2도 S만큼 이동해 있는데 이것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어떻게 똑같이 움직여? 보십시오. X1은 S 코사인 오메가 t, X2도 S 코사인 오메가 t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M1과 M2는 전부 다 이렇게 움직인다 그 말이야. 다 똑같이. 이때 X1과 X2가 똑같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죠. 왜 그래? 똑같기 때문에. 고로 이러한 경우에는 이 가운데 있는 스프링 K1이 아무런 역할을 해 못해. 전혀 못하죠. 왜 못해? X1과 X2가 똑같기 때문에 가운데 스프링 K1은 전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K1 스프링은 없애버려도 상관없어요. 이러한 초기 조건 하에서는. 그러므로 M1에 대해서는 K0만이 작동하고 M2에 대해서는 K2만이 작동한 것과 같은 효과죠. 그것이 바로 이 수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조건에서 우리가 얘와 얘가 똑같이 이렇게 이동을 해 있는 상태라면은 가운데 스프링 K1은 없애버려도 된다 그 말이야. 여기서 미분 방정식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 여러분들 X1은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이렇게 되어졌는데 앞에 있는 이 두 수식은 A 프라임 코사인 오메가 1t 플러스 파이 1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 이쪽 뒷부분은 B 프라임 코사인 오메가 2t 플러스 파이 2 이렇게 적을 수 있다겠죠. 이때 A 프라임 파이 1 B 프라임 파이 2 이것들은 초기 조건으로부터 구해야 될 적분 상수라고 했죠. X1을 이러한 식으로 둘 수 있고 동시에 이 X2에 대해서도 동일한 논리에 의하여 이렇게 둘 수가 있죠. 왜 그래? 이 앞부분은 이하고 똑같고 이 뒷부분은 이하고 단순히 부호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은 똑같고 뒷부분은 부호만 다르다. 이걸로부터 X1 닷들을 구하면은 이것을 T로 미분해 주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이쪽에가 프라임자가 이렇게 붙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X2를 미분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형태로 적어진 미분 방정식 해의 형태에 대하여 아까와 똑같은 이러한 초기 조건을 적용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 x1에다가 t 대신에 0 대입한 것이 라지 s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t 대신에 0 대입하면은 앞에 것은 a 프라임 코사인 파이 1 그렇게 되어지고 여기 것은 b 프라임 코사인 파이 2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라지 s라고 했고 이것을 일식으로 놓겠다. 그 다음 여기에다가 0 대입한 것이 라지 t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0 대입하면은 a 프라임 코사인 파이 1 마이너스 b 프라임 코사인 파이 2 이것이 라지 t이다. 이것을 1식, 이것을 2식 그렇게 놓겠다. 그 다음 x1 다트 제로가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x1 다트 여기에다가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그 결과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0. 그 다음 x2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x2 다트 제로가 제로이므로 그 결과는 제로이다. 이것을 3식, 이것을 4식 이렇게 두었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초기 조건을 더 간단화하기 위해서 라지 t하고 라지 s하고 같다고 합시다. 아까 여기서도 라지 t를 라지 s로 두었지요. 이쪽에서 t를 라지 s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때 1식과 2식을 합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2와 2는 상쇄가 되어지고 그 다음 1식에서 2식을 빼주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것이 0이라는 것은 B'이 0이 되어지거나 또는 파이2가 2분의 파이가 되어지는 거죠. 즉 말해서 이 식이 제로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B'이 제로가 되거나 또는 파이2가 90도인 2분의 파이가 되어지거나 그러면 되어지죠. 그러면은 B'이 제로가 되어진 경우에 이 3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이 B'이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죠. 이것이 제로가 되어지려면은 A'이 제로가 되거나 또는 오메가 1이 제로가 되어지거나 파이 1이 제로가 되어져야 되죠. 여기서 A'과 오메가 1이 제로가 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보세요. 이미 B'이 제로라는 가정하에서 이 3식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 가지 조건을 얻어냈잖아요. 그런데 A'이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은 A'과 B'이 다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더 굴 수가 없잖아요. A'과 B'이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은 X1도 0이 돼버리고 X2도 0 돼버리잖아요. 즉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과 B' 두 개가 동시에 제로가 되는 것을 막아줘야 되죠. 고로 B'이 이미 제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A'이 제로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오메가 1이 제로가 되어져서는 왜 안 되느냐. 오메가 1이 제로라는 말은 이것에 매달린 질량 m이 진동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가 제로가 되는 것도 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이야. 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파이 1 이코로 제로가 되는 것밖에 못 받아들이겠다. 고로 우리가 이러한 미방의 해를 이러한 형태로 고쳐 넣었다고 했을 적에 구하려고 하는 것이 A' 파이 1, B' 파이 2 이 네 개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B'이 제로란 것을 구해냈고 파이 1이란 것이 제로란 것을 구해냈잖아요. 고로 이걸로부터 즉 파이 1 이코로 제로로부터 이 오식을 보면은 파이 1이 제로이기 때문에 코사인 제로는 1, 고로 A'은 S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A'은 S가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제 파이 2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수식들에서 파이 2를 구하려고 보면은 파이 2 같은 경우는 어떠한 값을 가져도 미방의 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 보세요. 이미 B'이코로 제로인 경우를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이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은 파이 2 같은 경우는 어떤 숫자가 됐든지 간에 하등에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파이 2가 뭔 수가 됐든지 간에 B'이 제로가 되어져 버리면 이 항들은 제로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파이 2는 어떠한 값도 가질 수 있지만은 수식에서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다 그 말이야. 고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한 것이 B'은 제로, 파이 1은 제로, A'은 S 이 세 개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X1과 X2를 구할 수가 있죠.
즉 이 x1에서부터 A'은 S라고 했기 때문에 x1은 S 해놓고 코사인 오메가 1t 해놓고 파이 1이 뭐야? 아까 했죠. 파이 1이 제로라고. 고로 x1이라는 것은 S 코사인 오메가 1t 그렇게 되죠. x2라는 것도 역시 B'이 제로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것만 남죠. 이것은 근데 x1하고 똑같죠. 고로 x2라는 것도 S 코사인 오메가 1t 그렇게 되진다 그 말이야. 아까 이것이 제로가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B'은 이코로 제로 또는 파이2는 2분의 파이인 경우를 다루고 있죠. 그 중에서도 B'이 제로인 경우에 우리가 해를 구해보니까 x1이 이렇게 나오고 x2가 이렇게 나왔다 그 말이야. 이번에는 파이2가 2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는 조건으로부터 x1과 x2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파이2가 2분의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일식에다 대입해 봅시다.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제로이기 때문에 남는 것은 A' 코사인 파이1은 라지 S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A'은 코사인 파이 1분의 라지 S 이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야. 이 A'을 육식에다 넣어줘 봅시다. 이 육식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30과 4식을 구해냈잖아요. 그런데 30과 4식을 플러스 시킨 것이 바로 6식이 되어지고 30 빼기 4식 해놓은 것이 7식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A'은 코사인 파이 1분지 S를 이 6식에다 집어넣어보자 그 말이에요. 이 6식 이것에다가 그러면은 오메가 1 해놓고 A' 얘를 여기다 대입해 놓으면은 S 탄젠트 파이 1 그렇게 되어지죠.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 제로죠. 제로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 S라는 것은 0이 되어져서는 안 되겠죠. 초기 조건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동시켰다고 했기 때문에 0이 안 되게끔 이동시켰어. S가 0 아니기 때문에 탄젠트 파이 1이 0 돼야 되겠다. 그러면 파이 1은 0 레디안이 되어져야 되겠죠. 파이 2가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고 고로 오메가 2 B'이 제로이기 때문에 B'이 0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즉 말해서 파이2가 2분의 파이인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지수들을 결정을 해가지고 x1과 x2를 구해보면은 A'이 S라고 했죠. 그리고 B'이 제로라고 했죠. 그리고 파이 1이 제로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얻은 조건하고 똑같죠. 보세요. B' 0이죠. 여기서도 B' 0 나왔고 그 다음에 A' S죠. 여기서도 A' S 나왔고 그 다음 파이 1 제로죠. 여기서도 파이 1 제로 나왔죠. 그리고 파이 2는 어떠한 값이 된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B' 값이 제로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죠. 고로 이 조건으로부터서도 x1과 x2를 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최종 결론. 미방해를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갖고 해를 구한 x1과 x2도 s 코사인 오메가 1t, x2도 s 코사인 오메가 1t 그렇게 각게 나왔죠.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해를 이러한 형태로 적어줘도 결국은 그것에 의한 그 답이 x1과 x2가 어때?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방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가 있죠. 어떤 책을 보면은 이 방법으로만 풀어놓은 책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책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놓은 책도 있고 그렇거든요. 방금 우리가 살펴본 초기 조건처럼 두 개의 물체를 초기에 똑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길이만큼 옮겨 놓았다가 손을 떼어버리면은 이 가운데 스프링을 제거해 버려도 상관없다고 아까 얘기했죠.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얘를 똑같이 이동시켜 놓고 딱 놔버리면 얘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똑같이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이러한 것을 무슨 모드라 하냐면은 대칭 모드라고 해요. 대칭 모드. 즉 똑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똑같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무엇과 무엇이 M1과 M2가 어떤 조건에 하에서 바로 이러한 조건 하에서 그러면 이번에는 홈워크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초기 조건을 어떻게 줄 것이냐면은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질량 M1의 위치가 라지 S이고
질량 M2 위치가 마이너스 라지 S이고 질량 M1은 속도가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제로이고 M2도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속도가 제로이다. 이러한 조건 하에서 여기 있는 이것들 구해보고 또 이러한 형태의 A' 파이1, B' 파이2 이것들을 구해가지고 X1과 X2를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답은 반대칭 운동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러한 초기 조건 하에서는 질량 M1이 S만큼 있다면 질량 M2는 마이너스 S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평형점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단 말입니다. 고로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서로 이렇게 움직여요. 서로 움직이는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반대칭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이 가운데 있는 스프링 같은 경우는 이 한가운데는 딱 고정이 되어 있겠죠. 이 한가운데가 고정이 된 상태에서 얘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반대칭 운동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반대칭 운동 상태에서는 이 가운데 스프링의 한가운데 지점을 못으로 고정시키나 고정시키지 않으나 그 결과는 당연히 똑같지요. 여러분들이 혹시 숙제를 해 놓고서도 답이 맞은가 틀린가 헷갈릴까 싶으니까 제가 일단은 풀어는 드릴게요. 먼저 여기에서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x1이 s 그리고 x2가 마이너스 s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x1 다트, x2 다트, x2 여기에다가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값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x1에다가 t는 이코로 제로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값이 s라고 했죠. 그것을 1'식으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x2에다가 t는 이코로 제로를 집어넣으면은 바로 빨간색 글씨 이렇게 되어지고 그것이 마이너스 s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s로 두었고 이것을 2'식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x1 다트는 제로, x2 다트도 제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좀 전에 했던 이 식하고 똑같지요. 즉 말해서 x1 다트에다가 제로를 집어넣으면은 이쪽 3'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x2 다트에다가 제로를 집어넣으면은 여기 4'식이 되어지죠. 이 식으로부터 1'식 마이너스 2'식을 해 보면은 그 결과가 a2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는 2s 그렇게 되어지죠. 그리고 1'식 플러스 2'식 그러면 그 결과가 좌변은 a1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이 되어지고 우변은 s와 마이너스 s를 더하면 제로가 되어지죠. 그리고 아까 했던 그대로 3'식 이거 3'식 빼기 4'식은 아까와 똑같이 a2는 a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옵니다. a2는 a의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a2와 a의 마이너스 2는 2분의 라지 s가 나오지요. 3'식 이것과 4'식 이것을 더하면은 a1은 a의 마이너스 1 그 결과가 나오죠. 이것하고 이 결과로부터 a1은 제로가 나오지요. 즉 a1하고 a의 마이너스 1이 같은데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것이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a1이 제로, a의 마이너스 1이 제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x1과 x2를 구해야 되는데 이쪽에 x1을 보면은 a1과 a 마이너스 1이 제로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제로이고 얘와 얘만 남죠. 그런데 a2와 a-2가 2분의 라지 s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넣고 나면은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그 결과는 라지 s 코사인 오메가 2t 그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x2 같은 경우는 이 식을 계산해 주면은 a1과 a-1은 제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위에 식의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고로 x2는 마이너스 라지 s 코사인 오메가 2t 그렇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결과로부터 이 질량 m과 이 질량 m이 서로 이렇게 반대칭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반대칭 운동할 때에 각각의 질량들의 주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주기는 당연히 오메가 2분의 2파이 그렇게 되어지겠죠. 이번에는 어떤 초기 조건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냐면은, 자, 두 번째 초기 조건입니다. t는 이코로 제로일 때에 질량 m1의 위치가 제로 위치에 있었어. 즉 이것이 제로 위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질량 m2, 이것의 위치는 평형점으로부터 s만큼 있었네. 즉 말해서 질량 m이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이쪽에 있었다면은 질량 m2는 s만큼 위치해 있었다 그 말이야. t는 이코로 제로일 때는 질량 m1이나 m2나 속도가 제로였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손을 딱 놔버리면 어떻게 운동을 할 것인가. 초기에 얘는 정지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이쪽으로 많이 이동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움직이게 되어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운동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보셔야 되겠지만 제가 미리 얘기를 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얘가 정지해 있다가 얘는 빨리 이렇게 움직여. 얘가 빨리 움직임에 따라서 얘도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러다가 얘가 점점 진폭이 작아지고 얘는 진폭이 최대가 돼. 이 상태에서 얘가 진폭이 점점 작아지면서 얘는 또 진폭이 점점 커져. 이렇게 서로 간에 운동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의 진폭이 점점 커지면 한쪽은 진폭이 작아지는 이러한 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운동을 비트라고 해가지고 BEAT, 비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말로는 맥놀이라고 하대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한번 맥놀이 하게 되어짐을 증명해보라. 달리 말해서 이러한 초기 조건 하에서 x1과 x2를 구해보라. 그 문제죠. 일단 지금 잠시 이 화면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자,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x1이 제로이고 x2가 라지 s이죠. 이것을 대입을 해줘 봅시다. 즉 말해서 t는 이코로 제로일 때 x1이 제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t 이코로 제로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이 뭐야? 여기서 방금 제로라고 했죠. 그 다음에 x2는 라지 s라고 했죠. 즉 x2는 이것인데 여기에다가 t는 이코로 제로를 대입하게 되어지면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라지 s라고 했다. 그 다음에 t는 이코로 제로일 때에 x1 다트도 제로, x2 다트도 제로 그렇게 되어졌죠. 그런데 x1 다트는 이것이고 x2 다트는 이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로를 대입하고 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은 제로가 되어지죠. 이것은 삼식이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x2 다트 여기에다 t 이코로 제로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을 사식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잘 보세요. 1식과 2식을 더해줘 봅시다. 그러면은 a1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은 2분의 s 그렇게 되어지죠. 그 다음 1식 마이너스 2식을 하면은 a2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s가 되어지겠다. 그 다음 여기 3식과 4식을 더해보면은 아까 했다시피 a1은 a의 마이너스 1만 남지요. a1과 a의 마이너스 1을 합쳐놓은 것이 2분의 s인데 이 두 개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a1은 4분의 s가 되어지고 역시 a의 마이너스 1도 4분의 s가 되어지죠. 그리고 3식과 4식을 빼면은 a2는 a 마이너스 2가 되어진다고 했지요. 이쪽에서 a-2 대신에 a2를 대입해 보면은 이 a2는 마이너스 2분의 s이기 때문에 a2는 마이너스 4분의 s가 되어지죠. 그리고 a의 마이너스 2 역시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s가 되어진다. 고로 a1, a의 마이너스 1, a2, a의 마이너스 2 이것들을 이쪽 x1과 x2에다가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x1은 이렇게 되어지고 x2는 이렇게 되어지죠. 상하감수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바꿔줄 수 있고 또 이것은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이것 같은 경우는 맥놀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 수식이. 자, x1과 x2를 제가 파이썬으로 한번 그려 보았는데 한번 봐 보입시다. 자, 이러한 좌표계에서
좌측 질량 m은 t 이퀄 0일 때 원점 여기에 있었고, 우측 질량 m은 t 이퀄 0일 때 x2 좌표계에서 위치 s에 있었거든요. 고로 우측 질량 m은 위치 s인 이쪽에가 있었다. 그렇다면은 t는 이퀄 0일 때 스프링 K1은 늘어난 상태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프링 K1은 좌측 질량 M을 오른쪽으로 당길 것이고, 또한 우측 질량 M을 좌측으로 당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보세요. 자, 우측 질량 M은 지금 현재 X2로 기술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X2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t는 이퀄 0일 적에 위치가 s에 있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얘는 이쪽으로 당겨지죠. 좌측으로. 그래서 점점 좌측 원점을 향해서 오고 있죠. x2 원점은 바로 여기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난 다음에 이 원점 이쪽을 지나서 질량 m이 이동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우측 질량 m의 위치는 원점에 도달하고 난 다음에 음수 영역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s 위치까지 가죠. 이쪽이 플러스 s 위치라면 마이너스 s 위치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점점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려져 오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진폭이 컸다가 점점 진폭이 작아지는 이러한 운동을 하죠. 무엇이? 우측 질량 m이. 그러한 반면에 좌측 질량 m은 t는 이퀄 0일 때 x1 좌표계 원점에 정지해 있었잖아요. 고로 좌측 질량 m은 t는 이퀄 0일 때 원점에 정지해 있었죠. 그러다가 얘가 초기에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질량 m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겠죠. 즉 x1 좌표계에서 얘가 양수 쪽으로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좀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다시 왼쪽으로 점점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래가지고 왼쪽으로 최대치만큼 갔다가 다시 또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렇게 좌측에 있는 질량은 맨 처음에는 진폭이 작다가 점점 진폭이 커지죠. 그러한 반면에 우측의 질량 m은 처음에는 진폭이 크다가 점점 작아지죠. 이러한 식으로 우측 질량 이것은 진폭이 큰 상태에서 점점 작아졌다가 다시 점점 커지죠. 즉 이 파란색 그래프는 진폭이 큰 상태에서 점점 작아졌다가 다시 점점 커지죠.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가. 그런 반면에 귤색 그래프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진폭이 제로 상태에서 점점 커지다가 이것의 진폭이 최소가 될 때에 이것의 진폭은 최대까지 움직이죠. 그래가지고 점점 진폭이 작아지죠. 이러한 식으로 이쪽 질량과 이쪽 질량이 서로 간에 운동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한쪽의 진폭이 커지면 다른 한쪽은 진폭이 작아지는 맥놀이, 즉 비트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참고로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두 문제를 푸는데 이쪽 x1과 이쪽 x2를 사용을 해서도 동일한 답을 얻어내는 것은 헛된 연습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어떤 책을 보면은 이런 걸로 계산해 놓은 것도 있고 어떤 책을 보면은 이런 걸로도 계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책으로 배우느냐에 따라서 지금부터서는 노멀 모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멀 모드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정상 방식 또는 정상 모드 또는 기준 방식 또는 기준 모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거든요. 자, 이러한 노멀 모드란 것이 무엇을 지칭하는 용어냐면은 보세요. 연성 진동에서 특정 변수가 단 하나의 주파수로 표현될 때 그 변수 진동을 일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방금 초기 조건을 적절히 줘가지고 x1과 x2를 구해 보니까 대칭 모드 또는 반대칭 모드로 운동한다는 것을 유도를 해냈지요. 대칭 모드로 진동을 할 적에는 각 주파수가 오메가1이었고 반대칭 모드로 운동할 적에는 각 주파수가 오메가2였죠. 그러면은 오메가1으로 진동을 할 적에는 그 진동자의 주기는 오메가 1분의 2파이가 되어지죠. 오메가 1으로 진동한 경우는 어떤 경우야? 대칭 모드였죠.
그러면 반대측 모드는 오메가2로 진동했지요. 즉 말해서 대측 모드가 되어지게끔 초기 조건을 잡아주니 X1과 X2가 각각 오메가1으로 딱 하나의 각주파수로 진동하는 걸로 해가 나왔고, 반대측 모드가 되도록 초기 조건을 잡아주니까 X1과 X2가 각각 오메가2로 진동함을 우리에게 답으로 보여줬지요. 그런데 방금 말한 비트, 즉 맥놀이 같은 경우는 초기 조건을 이렇게 준 경우요. 이렇게 초기 조건을 준 경우에는 X1과 X2가 두 개의 진동수에 의존하면서 변하고 있죠. 보세요, 여러분들. X1을 보니까 그 결과가 오메가1에도 의존하고 오메가2에도 의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X2도 오메가1에도 의존하고 오메가2에도 의존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X1과 X2를 기준 모드, 즉 노멀 모드라는 표현을 안 해죠. 아까 대측 모드 또는 반대측 모드 그럴 적에만 X1과 X2가 각각 하나의 각주파수로 표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노멀 모드라고 표현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해. 지금부터가. 자, 여기 운동방정식을 제가 1식이라고 했고, 여기 운동방정식을 제가 2식이라고 했죠. 지금부터 제가 말한 1식과 2식은 이거예요. 자, 1식과 2식을 합쳐보면은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계산해 주면은 이것은 그대로 적어지고 이 뒤에 것이 이렇게 적어지고 있죠. 이런 때 X1 플러스 X2 이것을 라지 X 플러스로 두겠습니다. 즉 말해서 X1 플러스 X2 이것을 라지 X 플러스로 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라지 X 플러스의 2닷트, 이것은 라지 X 플러스 고로 이 미분 방정식은 더 간단하게 M 라지 X 플러스의 2닷트 플러스 K의 라지 X 플러스 이코르 제로 이렇게 되진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식의 해인 라지 X 플러스를 구해보면은 그것은 A 프라임 코사인 오메가 1t 플러스 파이 1 이렇게 둘 수가 있죠. 물론 여기서 A 프라임과 파이 1은 이른바 적분상수죠. 여기 1식에서 2식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M 해서 X1의 2닷트 빼기 X2의 2닷트 플러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적어주고 이쪽 부분을 다시 적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이때 X1 마이너스 X2 이것을 라지 X 마이너스로 두겠습니다. 이것은 정의이기 때문에 제가 짝대기 3개를 꺼준 것이 좋겠죠. 이 미분 방정식은 M은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은 라지 X 마이너스의 2닷트 플러스 이것 그대로 적어주고 이 뒤에 것은 라지 X 마이너스 이코르 제로 했다.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 같은 경우는 금방 풀리잖아요. 고로 라지 X 마이너스를 이 미분 방정식에서 구하면은 라지 B 프라임 코사인 오메가 2t 플러스 파이 2 그렇게 되어지죠. 물론 여기서 오메가 2의 제곱은 n분의 k 플러스 2k1 그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해서 1식과 2식을 플러스 시켜 가지고 라지 X 플러스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해 보니 라지 X 플러스가 각 주파수 오메가 1 하나에만 의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지 X 플러스도 노멀 모드가 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1식 마이너스 2식 이것도 X1 마이너스 X2를 라지 X 마이너스로 두게 되어지니까 라지 X 마이너스가 딱 하나의 각주파수 오메가2에만 의존하게 되어졌잖아요. 물론 오메가2는 이렇게 되어진다고 했어. 이런 식으로 볼 적에 라지 X 마이너스도 오메가2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노멀 모드 자격을 갖추었다. 이럴 적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스몰 x1, 스몰 x2잖아요. 실제 무체의 변이.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와 이 관계식으로부터 스몰 x1을 구하면은 2분의 1 라지 x 플러스 라지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그대로 적어주고 라지 x 플러스인 이것을 여기에다가 적어주고 그 다음에 라지 x 마이너스인 이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줬다 그 말이에요. 동일하게 스몰 x2도 2분의 1 라지 x 플러스 마이너스 라지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쪽은 그대로 되어지고 여기 플러스가 마이너스가 되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되어지죠. 1식과 2식을 더해 가지고 라지 x 플러스를 쉽게 구해냈어요. 그리고 1식에서 2식을 빼 가지고 라지 x 마이너스를 쉽게 구해냈단 말이야. 그러지만 결과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스몰 x1과 스몰 x2이기 때문에 라지 x 플러스와 라지 x 마이너스를 사용을 해서 이것들을 나타내줘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라지 x 플러스와 라지 x 마이너스라는 것을 사용할 가치가 없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라그랑지안과 해밀토니안을 배우다 보면은 라지 x 플러스와 라지 x 마이너스 위력이 나타나거든요. 이것들은 어떤 점에서 위력이 나타나냐면은 두 개의 변수 x 플러스와 x 마이너스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구함에 있어서 서로가 커플링 되어지지가 않거든요. 이것은 그때 가서 배우도록 합시다. 스몰 x1과 스몰 x2 같은 경우는 초기 조건을 잘 잡아줘야 그것들이 노멀 모드가 될 수 있었다. 그거 하나 기억해 놓고 초기 조건과 상관없이 라지 x 플러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라지 x 마이너스를 이렇게 정의해 놓으면은 라지 x 플러스와 라지 x 마이너스는 노멀 모드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세요.